그 다음으로는 이제 밸류 체인의 다각화를 들 수가 있겠는데요. 배터리에 미친 남자, 배미남. 포스코 케미칼의 경우에는 양극재와 음극재의 주 원료인 리튬과 콜타르를 포스코에서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자체 리튬 추출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요. 17년도에 탄산 리튬을 생산했고 2018년부터는 수산화 리튬을 국내 최초로 생산하기 시작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탄산 리튬과 수산화 리튬을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탄산 리튬보다는 수산화 리튬이 조금 더 비쌉니다. 그런데 이제 하이니켈 양극재를 생산할 때는 탄산 리튬보다는 수산화 리튬이 더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니켈로 갈수록 수산화 리튬을 더 많이 씁니다. 이런 식으로 그룹 내부에서 리튬을 공급을 받다 보니까 더 경제적이고 이런 부가가치를 훨씬 더 극대화할 수가 있겠죠. 음극재의 경우에도 이제 콜타르를 합작사인 PMC텍에서 이제 생산을 하는데 이 콜타르는 인조 흑연의 원료로 사용이 됩니다. 2부에서는 이제 음극재도 다룰 예정인데 잠시 뒤에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밸류체인의 다각화에 좋은 예가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인데요. 에코프로 사업 중에서 이제 리사이클링 사업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폐 전극, 폐 배터리 여기에 이제 리튬도 있고 니켈도 있고 망간도 있고 코발트도 있잖아요. 그걸 이제 블랙 파우더라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공정 처리 과정을 통해서 이제 니켈과 코발트를 뽑아내고 뭐 망간은 별로 그렇게 비싸지 않으니까 니켈과 코발트 위주로 이제 추출을 해서 다시 이제 전구체로 사용을 하고 리튬도 따로 뽑아내서 이제 다시 생산하는 데 사용을 한다. 이런 식으로 전구체와 리튬의 조달 비용을 느 정도 줄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밸류체인의 다각화가 이익에 굉장한 도움을 준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리사이클링 사업은 아직 그렇게 크게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거든요. 유미코아 정도 그리고 에코프로 정도 저는 알고 있는데 이런 프로세스들도 최적화가 되고 이런 비즈니스 모델들을 잘 만들어낸다면 앞으로 배터리 수요가 증가하는 부분에서 충분히 돈이 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리사이클링 얘기가 나와서 리사이클링이 어떤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지 간단하게 프로세스를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폐 배터리가 있겠죠. 얘를 먼저 이제 갑니다. 슈레딩을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전해액, electrolyte extraction, 전해액을 추출을 합니다. 이렇게 갈면서 나오는 액체들 그리고 이제 추출 과정에서 이제 생기는 이제 전해액을 모아가지고 이 organic carbonate가 전해액이라는 뜻이에요. EC, DMC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LiPF6, salt, 용지를 추출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magnetic separation을 이용해서 철금속을 분류를 해주고요. 구독자님께서 대보 마그네틱도 한번 리뷰해달라고 하셨는데요. 요 대보 마그네틱이 하는 이제 사업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자력 선별기라든지 뭐 전자석 탈철기, 뭐 비금속 선별기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철금속을 걸러내는 거예요. 여기 이제 EMF 전자석 탈철기 같은 경우에는 양극재를 이제 생산하고 그 프로세스의 거의 마지막에 해주는 건데요. 가공을 하다 보면은 이제 철가루나 이런 것들이 이제 양극재에 끼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제거해주는 프로세스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ppm 레벨까지도 이제 컨트롤이 가능하고 양극재를 이제 넣게 되면 그 전자석 필터를 이제 통해서 그런 철가루들이 이제 다 걸러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순도 높은 양극재를 이제 필터를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magnetic separation을 거치고 나게 되면은 zigzag classifier라든지 뭐 이제 여기서 thermal heat treatment 이제 열을 가해서 플라스틱이나 이제 바인더 같은 것들을 이렇게 분리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air jet sieving 압력이 높은 에어를 이용해서 sieving 체에 걸러주면은 이렇게 해서 커퍼, 구리, 알루미늄, 뭐 그라파이트, 흑연 이런 것들이 이제 걸러진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것들은 리칭, 산 용액, 뭐 황산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녹인 다음에 precipitation, 침전 반응을 이용해서 망간 하이드록사이드라든지 니켈 하이드록사이드, 코발트 하이드록사이드, 그러니까 이게 전구체죠. 양극재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전구체들, 리튬 하이드록사이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출해낸다. 지금 설명한 게 이 일련의 리사이클링의 전 공정이에요. 증가하는 배터리 수요를 감안했을 때 충분히 부가가치가 있는 산업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방금 설명한 이미지에는 이 리뷰 논문에서 가져온 건데요. 여기 이제 교신 저자분이 칼릴 아미네라고 선양국 교수님과 코어를 굉장히 자주 하시는 이제 미국 아르곤 내셔널 랩의 연구자 분이시거든요. 양극재 부분에 있어서 엄청나신 분입니다. 이분 이름 치면은 위키피디아 페이지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배터리 연구에 많은 기여를 하신 분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제 밸류체인 다각화 얘기를 정리하자면 이런 식으로 포스코 케미칼의 예라던가 에코프로비엠처럼 밸류 다각화를 하는 게 이제 이익의 극대화를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테슬라가 이루려고 하는 비전과 같은 맥락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테슬라가 하려는 게 이제 기가팩토리를 지어서 전기차 생산의 전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리튬 광산도 부분적으로는 이제 매입을 할 거고 거기서부터 원재료를 만들고 양극재를 생산하고 음극재를 생산하고 실린더리컬 배터리를 생산을 하고 그걸 모듈을 만들고 팩을 만들어서 자동차 차체들도 전부 다 만들어서 그런 식으로 쭉 해서 완성차까지 내놓는다. 이게 이제 테슬라가 기가팩토리를 이용해서 큰 가격 절감 효과를 가지고 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소재 산업도 마찬가지로 양극재 혹은 음극재 생산에 필요한 그 전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한다면 밸류체인 다각화를 통해서 이제 이익도 극대화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음극재 얘기를 해볼게요. 음극재는 증권사 보고서를 보게 되면은 부분별 현재 가치가 이제 973억 원이라고 나와 있는 반면에 양극재는 이제 신사업인데 비해 벌써 부분 가치가 2,500억이라고 나와 있네요. 캐파를 봐도 이제 2022년 기준으로 7만 4천 톤, 그리고 양극재의 경우에는 5.9만 톤. 캐파도 이제 음극재가 더 높은데도 현재 부분별 현재 가치가 이제 낮게 책정이 되었는데 배터리 가격을 소재별로 브렉다운을 해보면은 양극재의 경우에 배터리 전체 비용의 34% 그리고 음극재의 경우에 약 10% 정도를 차지를 해요.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양극재가 훨씬 더 고부가가치 산업이고 음극재의 경우에 이제 흑연을 대부분 사용을 하는데 필요한 기술들이 더 많이 보편화돼 있고 생산 기술들이 더 쉽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요. 그래서 흑연을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면은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앞서 이야기했듯이 인조 흑연 그리고 천연 흑연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먼저 인조 흑연 생산 프로세스부터 볼게요. 코크나 아까 소개해드렸던 콜타르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카본 프리커서를 이용을 해서 칼시네이션 요것 이제 열을 줘가지고 소성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소프트 카본을 만들고 그 다음에 얘를 부시고 갈고 뭐 클래시파잉은 이제 입자 크기별로 이제 분류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피타이제이션을 하게 되는데 지금 여기 나온 이 카본들은 크리스탈라인 그러니까 결정화되어 있지 않거든요. 비정지를 이제 아모포스라고 하는데 요 부분은 이제 아모포스 페이즈가 되게 많아요. 요거는 이제 리튬이 효율적으로 이제 차곡차곡 쌓일 수가 없거든요. 그래파이트는 흑연은 굉장히 결정도가 높고 그래서 리튬이 되게 잘 들어갈 수가 있겠죠. 리튬을 뭐 예를 들어서 리튬을 사람이라고 하고 흑연을 이제 집이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이런 소프트 카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조가 잘 짜여져 있지 않고 거기에 이제 사람을 몇 명 들어갈 수 있는지 해보는 거랑 되게 잘 지어진 그 집에 사람이 들어간다고 하면은 이렇게 잘 짜여진 집에 더 많이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파이트를 그런 식으로 잘 짜여진 집, 결정도가 높은 그런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드린 비유가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결정도가 높은 재료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성 온도도 2500도 이상
되게 고온으로 소성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결정화도를 굉장히 높인다. 그 다음에